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간격이라는 제목이죠. 일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행이 쭉 이어지고 있죠. 선생님 편의상 내용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1행부터 7행까지를 그냥 분리했습니다. 사실은 7행, 8행이 묶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시를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1행 보겠습니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자, 멀리서 본다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피상적이라는 거는 겉모양을 피상이라는 게 겉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겉모양만 본다는 얘기는 속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 몰랐다의 원래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죠? 자, 몰랐다,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몰랐다. 자, 물론 그 내용이 뒤에 나무와 나무가 붙어 모여서 뭐뭐 했다는 것을 자, 이 목적어가 뒤로 나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치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 끝을 보게 되면 일행의 끝에 몰랐다, 뭐뭐 했다라고 하는 특정한 종결 어미가 사용되고 있고요. 7행의 마지막 끝을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7행의 끝을 보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뭐뭐 했다라고 하는 특정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결 어미가 그 위치에서 문장의 끝에서 반복되는 운율, 자, 이것도 일종의 운율이라고 볼 수 있죠.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문장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을 때 문장의 끝에서 반복되는 이 종결 어미의 반복,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운율을 가군이라고 부릅니다. 가군. 자, 끝에서 반복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각운이라고 합니다. 자, 가군의 각자는 한자어인데 이게 다리 각자입니다. 다리 각자의 가군.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로 치면 다리가 맨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치면 끝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가군이라는 거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숲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이루는 거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을 이룰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그루, 세 그루 정도의 이 조그마한 나무들이 모여서는 숲을 이룰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숲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를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깨달음을 주는 공간의 의미는 좀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숲이 왜 깨달음을 주는 공간인지는 점차 밑으로 가면서 살펴보면서 이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몰랐을까요? 자, 2행 보겠습니다. 나무와 나무, 즉 나무는 개인들을 가리키겠죠. 자, 그 나무들이 모여서 어깨와 어깨를 대고, 자,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와 어깨를 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뜻이죠. 간격이 없이 어깨를 대고 따닥따닥 간격이 없이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알았습니다. 옛날에 숲을 멀리서 봤을 때는 여러분 숲이 어떻게 보입니까? 멀리서 보고 있으면요, 숲이 그림을 좀 이 옆에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 서 있고 저 멀리 숲이 보입니다. 자, 멀리 숲이 보이는데 이 숲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봤을 때는 숲 바깥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숲의 바깥에서 보았을 때, 그럼 이거 메모해 두세요. 멀리 있는 이 공간은 숲의 바깥이라는 점을 먼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멀리서, 즉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 어깨와 어깨를 대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격 없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넓거나 좁은 간격, 아무튼 넓든 좁든 간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목적어의 내용이죠. 야, 이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나누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때로는 피곤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을 관조할 수 있는, 자, 관조라는 말도 별표하겠습니다. 자, 관조의 의미는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는데, 관조는, 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를 관조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여유 거리, 그 대상과 대상 사이, 나와 대상 사이에 그 간격과 거리, 즉 여유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숲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가, 칠행까지가 숲을 멀리서, 즉 숲 바깥에서 바라보았을 때 화자의 인식이 되겠습니다. 숲의 참모습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쌤이 8행부터 15행까지를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원래는 7, 8행이 붙어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8행 보겠습니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최대한 벌어진, 최대한.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룰 때 보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햇빛을 나눌 수도 없고 땅속에서 물도 양분도 나누어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생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 공격의 어떤 그 바이러스나 이런 그 공격에 취약하겠지만, 너무 붙어 있으면 또 각자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어진 상태로, 자, 한 대 붙으면, 완전 딱 붙으면 안 되겠죠? 즉, 이때 한 대 붙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집착하거나 간섭하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벌어진의 컴마 쉼표가 들어가 있고, 안 되는 역시 쉼표가 들어가 있고요. 하는도 역시 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뭐뭐한, 자, 뭐뭐하는,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층법이 사용되었네요. 자, 열거와 점층법,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화자는 간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겉에서 볼 때는, 멀리 볼 때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최대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간격을 주지 않으면 숲은 생존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과 간격, 나무와 나무 간격과 간격. 자, 비슷한 문장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간격과 간격이 서로 있을 때, 간격과 간격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있을 때, 간격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상대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조하고 여유를 가지고 배려와 존중할 때, 즉 감정의 여백, 감정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조금 놓아줄 때, 그런 여백을 갖게 될 때를 가리키죠. 자, 그랬을 때 비로소 나무들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서로가 배려와 공존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비로소 숲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를창창이라고 하는 건 빽빽한, 자, 나무들이 많은, 자, 이게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를창창한 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화자에, 자,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 지금 화자는, 아까 1행부터 7행까지는 화자가 숲을 멀리에서 보았을 때였죠. 숲을 멀리서, 즉 숲 바깥에서 볼 때였습니다. 자, 그때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8행부터는요, 8행, 15행은 화자가 숲 안에 들어와서 숲 안에서 본 장면입니다. 자, 화자는 숲에 언제 왔냐면 이 숲이 산불이 난 뒤에 이 숲 안에 들어와 보게 됩니다. 자, 산불은 숲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되겠죠. 시련과 고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 이 산불이 난 숲에 들어가 보고서, 자, 지금 화살표가 잘못 갔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 부분이 아니고요. 밑으로 가야 돼. 자, 숲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자, 앞에 얘기했던 일행에서 숲을 멀리서 보았을 때는 몰랐지만 15행에 와서 산불이 난 숲을 그 안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난 숲의 그 안에 들어와서 본 것이 인식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참 아이러니합니다. 숲의 바깥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산불이 나서 이 숲이 이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비로소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하구나.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나무들이 더 산불에 취약해서 더 많이 타거나 더 생존할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숲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인식이 변화했고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간격이 숲의 생존에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시 설명이 일단 끝났고요. 자, 오른쪽 단에 가서 핵심 정의를 보면요. 자, 숲과 나무는 개인을, 숲은 공동체를 상징하죠. 이걸 일종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인식이 잘못되었은 것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성찰적 어조가 되겠고요. 자, 주제, 적당한 간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숲과 숲이 간격이 필요하다. 어깨와 어깨를 낸다. 자, 숲이 무슨 나무가 무슨 어깨가 있습니까? 어깨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 나무의 어떤 일부분을 나무를 사람의 어깨라고 표현했으므로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와 숲이라고 하는 자연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죠. 자,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전, 즉 숲을 멀리서 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어깨를 붙이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숲 안에 들어와서, 산불이 난 숲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비로소 간격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과 후를 어떻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해와 감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시상 전개 방식 못하네요. 적어봅시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경험과 깨달음의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가 복숭아나무 곁으로 한 시와 비교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들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간격부터 먼저 할게요. 간격이라는 우리가 지금 정리한 이 시는 시간의 흐름, 옛날 깨닫기 전과 후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기본으로 깔고 있죠. 공간의 이동 어디에 있습니까? 자, 깨닫기 전에는 숲 바깥에 있었고요. 깨달은 후에는 숲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는 점이 간격의 특징이 되겠고요. 복숭아나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복숭아나무는 시간의 흐름만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만. 시간의 흐름만 있고요. 공간의 이동은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인식 변화라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고요. 이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피상적,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그 본질을 발견하면서 대상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간격이라는 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이고 쉬운 시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